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교재 128페이지 메이크로 들어갑니다. 근데 메이크를 막고라 하진 않고요. 이제 메이크로에서 나오는 기능을 좀 알아보고 메이크로 기능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여러분들 사장 출제 연공이 갈 건데요. 일단 우리 학생 들어가는 경우는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작업할 안에서 여러분들 사장 출제 연공 그다음에 여러분들 출제 연공이 빼기 1입니다. 일단 우리 교재는요, 이 메이커에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분석 기능부터 나와 있어요. 이 기능을 좀 알고 나중에 메이커로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 과정을 걸치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자, 근데 결정적으로 이 메이커에서 나오는 작업 내용이 사실 분석 작업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걸 꼭 해야 되냐면 그 문제 3번의 그 분석 작업 2번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일단은 메이크업은 뭐냐면 1년의 작업 과정을 기록할 겁니다. 비주얼 베이직으로 자동 기록되거든요. 그것을 저장할 거예요. 만들었던 메이크업을 저장하고 이 저장했던 메이크업을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그릴 때는 특정 범위를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범위를 제시하는데 정확하게 그 범위 그리기 위해서는 Alt 키를 쓴다는 거. 나중에. 그러니까 주로 도형이나 단추 그릴 때 어떤 특정 범위 제시하면 정확하게 그려야 되거든요. 저 눈금선에 맞춰서 저 눈금선이 뭡니까 할 수 있는데 여기 눈금선이에요. 그냥 그리면 안 되고 Alt 키 눌리면 자석처럼 떡떡 붙어요.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Alt 키를 꼭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만 나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하는 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부르지 말고 Alt 키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범위의 도형을 단추를 그려서 저장했던 메이크로를 할당 지정해서 이 단추나 도형 그렸던 요 단추나 도형을 클릭하면 한 번만에 기록된 내용이 실행됩니다. 여기 메이크로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제 출제되는 내용이 뭐 거의 80% 이상, 거의 90%까지 갑니다.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지정해서 작업하는 내용이 거의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기출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플러스 예전에 나왔던 건데 조건부 서식인데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있고 데이터 막대로 표시하는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 출제된 바는 있습니다. 10%. 근데 분석 기능도 출제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 문제에 일단은 안 나온 건 아닙니다. 10%.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거의 요거라 보면 돼요. 요것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다. 요것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분석 기능은 이제 배울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분석 작업 적 문제 3번에 2번 문제로 요 분석 기능이 지금 필터 기능 빼고 야가 쏙 들어가서 야가 출제하거든요. 심하게는 야도 빼버리는 문제도 있었어요. 아예 분석 기능 두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은 나중에 요것 때문에 중요하다. 제일 처음 여러분들 우리 알아볼 것은 그 기능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기능이 정렬 부분합, 데이터 표기능, 통합,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2급에서는 약 10점이거든요. 1급에서는 부분적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 정렬과 부분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렬부터. 정렬이 뭔지. 자, 우리 여러분들 책 보시면 사실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정렬부터 먼저 알고 정렬과 부분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책 보시면 두 번째 살펴입니다.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겠죠? 일단 정렬은 재배열하는 기능이고요. 정렬할 때 정렬 기준이 총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요거부터 먼저 올려드리면요. 요렇게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정렬 대하상자가 뜨면 정렬 기준이 셀 값이 있고요. 총 셀 값이 있고 여러분들
셀색, 글꼴색, 조금씩 아이콘 총 네가지가 있습니다. 눌려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참조로 셀 값은요. 셀 값으로 정리할 때는 우리가 셀 안에 있는 값, 입력된 값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요 정렬할 때는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 이것을 선택하는. 그런데 셀색,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 이에 요거는 요걸로 정렬했을 때는요.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정렬이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색깔로 올리고 내리고 두 개밖에 없어요. 위에 표시. 색깔 들어간 것은 우선적으로 위로 올라가. 혹은 아래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 요것이 나왔을 때는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정렬 가능하다면 틀린 거고 불가능. 이것부터 먼저 이해하시고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 셀 값이냐 혹은 두 번째 셀색, 글꼴색, 조금 서식 아이콘 요 세 가지 차이점을 설명드렸고요. 자, 일단은 오름이 뭔지부터 아셔야 되죠. 자, 우선 오름차순부터 먼저 기초부터 설명드리면 오름차순은 한글 같은 경우는 한글 야는 기역부터 히읗순 기역부터 히읗순 이 오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순서로 정렬되는 거고 영어는 소문자 A부터 대문자 G까지 숫자는 여러분들 작은 수에서 큰 수입니다. 양수일 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0에서 9 요 순서로 가야 되죠. 제 그냥 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필기 때문에 필기 때. 어, 그래서 필기 시험에는 하셔야 되거든요. 요 순서를. 그 반대는 내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짜까지 할까요? 날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과거 날짜에서 최근 날짜죠. 여기 오릅니다. 그 반대는 내림. 내림은 설명할 거 없지 않습니까? 거꾸로니까.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 정렬은 뭐냐? 야는 여러분들 참조로 단독으로 시험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야는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고 아닌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정렬하고자 할 경우 이때 사용하는 건데 이것은 미리 등록을 하고 즉 추가 후에 사용하는 거예요. 추가 후 사용이 그래서 이것은 따로 또 한번 해볼까요? 이제 중요한 기초고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단독으로 정렬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셀 값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것 중에서 기본이 행 방향, 아래 방향이거든요. 기본적 형태고 열 방향은 출제가 됐었어요. 오른쪽으로 정렬하기 시험이 나왔어요. 단독으로. 이것도 제가 한번 우리 한번 해볼 겁니다.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부분은 우리 이제 창을 떼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정렬은 쉽습니다. 쉬운데 여러분들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평안해 두고 여러분들 요것을 우리 학과를 기준으로 오른차순 해보겠습니다. 그럼 평안해 두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이 있죠. 거기에 정렬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가지고 실기할 때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가 꼭 체크돼 있어요. 여러분 체크가 돼 있으면 이 제목행은 정렬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근데 시험장 가면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처음으로 시험장 들어간 수험생이 아니면 두 번째로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 들어갔던 수험생 분들 중에서 간혹 작업하다가 해제해서 나올 경우가 있겠죠. 그럼 해제된 상태 뜰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꼭 체크돼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야까지 정렬되는 거니까. 체크하면 야 빠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여기에 옵션을 잠시 눌러볼까요? 자, 눌리면 기본 정렬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은 행방향이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항상 정렬은 이렇게 정렬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 방향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열방향으로 정렬하고 제가 쓰는 거거든요. 열방향 문제가 나오면 이거부터 바꾸고 시작해요. 그래서 옵션 하나 있구나. 정렬 옵션.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렬할 것 같으면 체크. 음.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체크했을 때는 이제 소문자가 우선이고 대문자가 뒤에 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봤고요. 확인. 그 다음에 생방향은 세로 막대기 나오는데 여러분 옵션 눌러가지고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 잠시 바꿔볼까요? 그럼 이 글자가 바뀌어요. 확인 눌러볼까요? 행으로 바뀌죠. 이건 뭐냐면 특정 행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열 방향으로 정렬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기 시험에 이 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행 방향만 착각하는데 행으로 되어 있으면 이 설정은 열 방향으로 정렬한 그림. 그래서 실기할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놓으면 필기 공부하실 때는 당연하게 맞추는 거죠. 근데 실기할 때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우리 간단하게 단순하게 여러분들 2급처럼 그냥 이거 눌려가지고 선택하고 오름 확인 누르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필기할 때 다 틀려버립니다. 왜?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하가 세로 막대이면 행방향 밑으로 정한 거 맞고요. 야를 열방향으로 바꾸면 행으로 바뀝니다. 어, 그리고 행으로 바꿨을 때 눌려보면 번호가 나오는 거거든요. 행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리할래라고 선택하는 건데요. 그런 게 왜 쓰는 거야? 지금은 이제 여의가 이거 행이니까 요거 다시 바꿔놓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요 필드명이 이제 목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요 밑에 있는 값으로 정렬할 거거든요. 그럼 눌려보면 우리 문제에서는 학과죠. 학과. 그 학과 밑에 있는 셀에 입력된 값으로 정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들어갔을 때는 셀 세월을 잠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오름 내림이 없고 위에 표시, 아래쪽에 표시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셀 갑일 경우만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정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정렬을 정확히 하는 분들이죠. 단순하게 이만 떡떡떡 돌려가지고 별거 없구만 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모르는 거야. 단순한 것밖에 없는 거죠. 1급은 매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셀까지 문제. 그리고 오름은 돼 있죠. 확인 눌려볼까 이제? 자, 그러니까 경영, 유아, 정보 정렬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분합을 할 때 왜 정렬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부분합이 뭔지 설명드리면요. 부분합은 여러분들 그룹별로 집계를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그룹별로 묶기 위해서는 정렬해줘요. 같은 데이터까지 묶어서 집계를 계산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정렬부터 해야 됩니다. 방금 했죠? 이제 부분합 들어가요. 자, 부분합을 실행하면 글로벌 항목, 함수, 그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을 체크하는 게 세 가지를 설정이 되거든요. 우리 문제 보시면 첫 줄에 학과 별 돼 있잖아요. 이 말은 학과별로 묶어라, 별 그룹을 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 정렬했던 기준이 그룹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렬한 거거든요. 학과를 선택할 거고 첫 번째 구할 부분은 학과 학계의 최대값이죠. 그 함수는 최대값 선택할 거고요. 부분합을 계산 항목은 뭐만 체크한다? 학계는. 이거 한번 구할 거니까. 그리고 확인 눌리면 한 개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또 있어요. 뒤에 보니까.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도 구하라 돼 있죠? 자, 요거 구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하는 거죠. 두 번째 구하기 위해서. 이때는 그룹은 그대로 가셔야 되고요. 함수가 바뀌죠? 최대값이 평균 함수로 바꿔야 됩니다. 왜 평균을 구할 거니까,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부호나 계산 항목은 합계는 이제 평균을 구할 항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계만 체크해주고요.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만 체크하면 됩니다. 기존에 체크되던 거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두 번째, 마지막 작업으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제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고 두 번째 함수 써서 구하면 이전에 구했던 부분합은 지하수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해제하면 이전 부분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풀기 쉬워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 해제한다. 근데 궁금한 건 선생님 첫 번째 할 때부터 저는 해제하고 싶은데요. 해제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해제해놓고 가도 되고. 일단은 끝나기 전까지는 완료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새로운 값 대치 체크는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 기억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끝에 개요 그룹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 자동으로 범위 잡히고요. 그룹은 학과 별 학과 맞습니다. 함수는 처음에 뭘 구할 거냐? 최대값. 그 다음에 뭐의 최대값? 학계죠. 학계는 우연찮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딴건 체크되어 있으면 안 돼요. 확인. 그러니까 지금 학과별로 묶어가지고 뭐의 최대값? 학계의 최대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개 더 있거든요.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는 평균으로 바꿔주시고요. 계산 항목은 학계 해제하고 두 번째 구할 것은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 훈련 세 개만 체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확인 누르기 전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반드시 해제한다. 해제하고 확인이라면 정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다 보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룹을 잘못 선택했다든지 뭐 함수를 정했을 때 부분합을 지우는 방법 표현해 두고 개요 그룹에서 부분합 눌려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하는 것은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제가 할 때는 왼쪽 하단에 모두 제거. 이거 눌리면 한번 눌려볼까요? 지워졌죠. 그죠? 여러분들 정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 기능을 배울 때는 역기능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까지가 한 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뒤에 복습 문제도 있습니다. 자, 여기 가지고 두 번째 분석 기능, 목표값 찾기. 시험에는 잘 등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넘어가기 전에 우리 요것 가지고 데이터가 좀 활용해 볼까요? 요 데이터 가지고. 뭘 정렬 몇 가지 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너스, 보너스. 책이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학과에 대해서 오름차순이 되어 있는데 우리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열 방향으로 정렬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요거 연습 좀 하고 요거 한 개만. 그러면 출제 유형 이 데이터까지 잠시 쓸 건데요. 우리 C3부터 여러분들 이 12 영역에 대해서 요 영역 열 방향으로 정렬할 때는 참조로 표 데이터를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부분적 데이터만 변경하는 게 주로 시험이거든요. 딱 이 세 개 열에 있는 필드 밑에 데이터가 있는 이 부분만 열 방향으로 이 순서를 바꿀 겁니다. 정렬해가지고. 오름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범위 잡았던 요 데이터만 이 요게 있는 삼행 입력된 필드명 있죠? 요것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이 밑에 거 따라가요. 그럼 문제가 여러분들 열 방향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열 방향. 그럴 때 작업 순서 내가 적어놨거든요. 일단은 시험에서 범위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해당 범위를 잡고 정렬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반드시 옵션 버튼을 클릭해서 열 방향으로 옵션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얘부터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렬 기준 밑에 여러분들 행이라 받고 행3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름할 거거든요. 오른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 순서로 오름 차순이 될 겁니다. 야도 서로 간에 밑에 데이터도 같이 이동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렬 밑에 오름차순 지정 후 확인 버튼 눌리면 끝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쉽습니다. 알고 모르고 차이는 5분 차이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실력을 가늠하기는 조금 약한 편인데 알면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정렬 눌려볼까요? 범위부터 잡아주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옵션에 먼저 가야 됩니다. 왜냐면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 얘를 바꿔놓고 확인. 그러면 정렬 기준 눌려보면 행 번호가 막 나오죠? 우리 요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 데이터예요? 3행이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행3을 선택하면 행3. 행3에 있는 요 셀 아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셀 값 오름할 거 맞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바뀝니다. 바뀝니까? 어, 완전 쉽죠. 근데 안 하고 가면 어려워. 모르는 거 어렵다 이거다. 그러니까 거의 알고 모르고 차이는 별 거 없습니다. 많이 해본 분들은 유리하고 그냥 책에 있는 내용만 삐죽하고 하는 분들은 불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닫습니다. 부분합을 해보겠습니다. 부분합을 모백업 찾기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131페이지. 이번엔 출제 유형 공익 빼기 1을 엽니다. 자, 목표값 찾기는 뭐냐? 여러분들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변수값을 알고자 할 때. 이 말은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값을 구할 때 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지금은 겨울이니까 너무 춥네요. 풀빵을 바꿔볼까요? 풀빵을 팔아서 하루에 100만 원 좀 심하고 30만 원 수익을 얻으려면 이것도 좀 약간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우리 풀빵 파시는 분 몇 개 팔아야 되는 거죠? 풀빵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30만 원이라는 결과값을 여러분들 출력하기 위해서 풀빵 몇 개가 변수값, 야는 몇 개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값 찾기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세 개를 요구하거든요. 대화상자에서. 수익셀은 수식이 입력된 셀이 있어요. 또 수식이 입력돼 있어야 됩니다. 이 기능을 하려면. 이 주소가 결과셀 주소고요. 찾는 값은 요 값이 요 값으로 되려면 그 말이거든요. 야는 숫자만 입력. 끝자리가 값이잖아요. 숫자만 입력. 야, 셀은 셀 주소.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되기 위해서 값을 바꿀 셀은 바뀌지는 셀이니까 변하죠. 이 변셀. 그러면 이 하의 값이 이기 되기 위해서 이 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는 문제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쉬워요. 출제를 하면 우리한테는 좀 유리한 편이거든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책 보시면 순이익 평균 현재 I 구셀은 59,300원인데 옆 더블 클릭해 보면 요 안에는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수식이 들어가 있죠. 우리 수식이 알고 숫자만 입력되면 안 돼요. 이 기능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수식에 입력된 5만 결과인 59,300원이 뭐가 되기 위해서 65,000원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려면 야가 65,000원이 되려면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연평균 성장률 야는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순서대로. 그럼 지금 현재 8%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 목표값 찾기는 가상 분석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도구 그룹이었고 예측 그룹이 있어요. 예측 그룹에 여러분들 가상 분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여러분들 목표값 찾기. 자, 순서대로 가볼까요? I9가 이 있는 값이 뭐가 되기 위해서 찾는 값은 6만 5천 원 명하실 때 시표 넣지 마시고 숫자만 치면 됩니다. 이 값이 되기 위해서 값을 바꿀 셀은 어떤 주소? 여러분들 C11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다. 확인 눌리면 약 6만 5천 원 되면서 요 값이 바뀝니다. 확인 눌릴까요? 오, 확인. 12%가 되면 요 결과가 나오더라. 이게 쉬운 거죠. 분석기에서 제일 쉬운 겁니다. 그죠? 이 문제가 나오면 시험장에서 인사를 오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험 운빨이 좋은 거죠. 자, 순서대로만 가면 여러분들 어려운 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렇게 는 위에 적어놨으니까 경로는 요겁니다. 요게 적어놓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이제 대입했던 형태가 요거죠. 요 부분이 요렇게 넣어주면 되죠. 물론 절대 참조가 되죠, 지금. 이 주소를 찍으라 수 있죠. 요거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다. 통합 기능은 자주 나옵니다. 통합하고 참조로 분석 작업 2번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능인데 분석 기능이 뭐냐? 통합, 데이터 표포문. 이 두 개는 중요한 거 통합해 보겠습니다. 자, 통합은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집계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럼 통합 기능을 하기 위해서 리소스부터 열고 시작할게요. 출제 유형 공입 빼기 3을 열 겁니다. 얘는 닫아버릴까요? 자, 출제 유형 공입 빼기 3 열었습니다. 자, 통합은 우리가 여러 개의 표가 만들어져 있고요. 집계할 표가 한 개 만들어져 있어요. 통합한 표. 그러면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 요 표에 계산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문제파가 하는 두 가지는 몇 개의 표를 추가할 것이냐. 함수는 무엇을 사용해서 집계할 것이냐.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책 보시면 130페이지죠. 표 1, 표 2, 표 3에 대한 표가 세 개네요. 여기 하나, 둘, 셋. 세 개에 대해서 학과별로, 학과가 여기 있잖아. 학과별로 정보 인정부터 정보 인정 밑에 데이터들을 집계를 할 겁니다. 어떤 함수 가지고 합계를 구할 거예요. 합계를. 함수는 합계고 표는 세 개라는 소리죠. 그러면 어디에 집계하는 겁니까? 여기 있네요. 뒤에 있는 표. 그 표의 범위가 G5부터 I8이죠. 여기 결과를 출력해라. 이겁니다. 그럼 작업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 집계할 표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범위를 다 잡습니다. 여기 첫 번째 1번. 그 다음에 통합 기능은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아이콘 전작전은 통합이라는 글자로 찍혀 있습니다. 통합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저는 통합 아이콘만 나와 있습니다. 통합창이 뜨죠? 여기서 함수 선택이 되죠? 우리 합계 구할 거 맞거든요. 다른 함수면 늘려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참조의 커스를 두시고 여기서부터 표를 추가할 거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계할 표 첫 템, 첫 데이터가 학과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추가할 표 있죠. 추가할 표. 추가할 표들 범위를 잡을 때 요 범위가 요로 추가할 거거든요. 이때 요 범위를 잡을 때 집계할 표 첫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시작으로 잡아줘요. 지금은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A4부터
D8까지 잡아주면 되는데 간혹 시험에서 야, 그 학과가 아니고 딴 걸로 돼 있는 경우고 두 번째 학과로 돼 있는 경우라면 이서부터 잡으면 안 돼요. 야, 자, 야의 시작과 같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음. 시작이 이거와 같아야 된다. 혀를 추가 시, 범위 잡기 시작할 때.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신경 쓸 거 없는 게 같네요. 다 잡으시면 돼. 음. 여러분들 참조로 이렇게 제가 추가표들도 첫 행과 왼쪽 렬을 포함해서 다 잡아줘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시험장 가셔가지고 요 안에 있는 데이터만 잡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물어봤더만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만은 아니 이렇게 잡는 문제도 있던데요. 이 문제는 아니죠. 예, 이 문제는 불가능한 이유가 요 순서가 표마다 똑같은 순서로 돼 있을 경우 플러스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엑셀이 굳이 이하를 여러분들 체크를 안 해도 위치가 같은 위치에 똑같은 네대 입력 때문이니까 계산된 값만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참조로 이것도 체크 안 해요. 그냥 계산된 값만 그냥 넣어주는 그런 문제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위치가 같더라도 여러분들 어, 다 잡고 요 잡을 때 숫자만 잡지 마시고요. 첫 행과 왼쪽 열을 다 포함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잡았지 않습니까? 추가. 같은 방법으로 표 2도 다 잡아주세요. 추가. 표 3도 3개를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다 잡아주고 추가. 그 다음에 첫 행과 왼쪽 열. 여러분 사용할 레이블은 이런 표거든요. 첫 행과 왼쪽 열. 제가 왜 체크하는 겁니까? 궁금하잖아요. 체크를 해서 체크했는데 왜 체크하는지 모르고 넘어가서 좀 그렇죠. 이 체크하면 엑셀이 똑똑똑해가지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 아들끼리 이하고 이하는 순서 같은데 두 번째 보면 유아 교육과고 표이는 컴퓨터 게임과 아닙니까? 위치가 틀려요. 달라요. 그러면 이하 값을 쓰는 건 아니고 엑셀이 유아 교육과만 인식을 해서 찾아가지고 숫자만 갖고 오는 거야. 알아서. 자동 인식합니다. 요거 가지고 구별하는 거죠. 위치가 틀려도. 그리고 갖고 와서 계산된 값을 요로 탁 집어넣을 때 여기에 있는 이런 표 있죠. 이런 표. 이거 보고 자기가 구했던 엑셀이 구해서 갖고 왔을 때 이거하고 계산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 요거와 요거 계산했던 요 인식하고 있겠죠. 그죠? 그 값을 이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행과 왼쪽 열을 꼭 체크해 줘. 음. 그리고 원본 데이터 연결은 체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해볼 거예요. 이걸 체크하는 경우는 같은 동일 시트의 표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야를 쓸 수는 없고요. 실무에서도. 각각의 표들이 다른 시트에 존재할 때 이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이 표들이 데이터가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통합된 결과, 집계했던 결과도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했는데 이걸 바뀌었는데 집계한 표가 안 바뀌면 쓸모가 없잖아요. 실무에서는. 그럴 때 쓰는 건 실무형이 실무형. 야는. 또 쓰고 또 시험도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주로 많이 나오는 편인데 체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좀 이따 해볼 것이면요. 표 1, 2, 3 데이터가 변경 시 집계했던 표도 자동 반영되게 하시오 할 때는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면 체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확인을 됩니다. 여기 결과야. 그래서 여기 집계해서 합계를 구했던 값을 넣어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이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요렇게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요. 여기에 이름표가 안 만들어져 있죠. 그럼 여기에 결과를 짓게 하시오. 그럴 때도 여러분들 이름표가 없을 때도 첫 행과 왼쪽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잡고 그러면 엑셀이 요 세 개를 찍기 위해서 탁 갖고 왔더만은 이름표가 없네 이거예요. 그러면 야들이 이름표 순서 인식하고 있거든요. 없으니까 요게 만들어져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잡고 제가 통합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써놓을게요. 첫 행과 왼쪽 열 체크하면 이 레이블이 없을 때, 저 이름이 없을 때는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넣어줍니까? 어. 그래서 얘들은 이 순서로 인식해서 계산했네. 이것은 안 맞죠? 그죠? 그러면 야가 요거 보고 야, 뭐 일단 골라서 넣어준 거잖아요. 그죠? 결과는 이거와 조금 틀리죠. 표들은 이 순서로 자기들이 정리해서 넣어줄 거야. 근데 이 순서가 안 맞아도 이거 보고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 구했던 값을 이거.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경우의 수인데. 자, 이런 경우는 이 배열과 이 배열이 위하고 똑같으면 요거만 잡아서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할 체크를 안 해볼게요. 순서가 동일하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상하죠? 이하가 인식을 못한 거죠. 이하들 인식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세요. 제가 똑같이 했는데 첫 행과 왼쪽 열 체크 안 했더만은 똑같은 범위가 잡힌 거거든요. 가보면 요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이렇게 했는데 첫 행과 왼쪽 열 체크를 안 했더만은 야 넣어주는 요거 말고 요거 넣어주는 게 이것만 인식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얘들을 인식을 못하고 계산행값만 탁 넣어주니까 야 비죠. 그런데 첫 행과 왼쪽률을 체크해서 넣어주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인데요. 쌤, 뭐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말 많이 합니까? 자, 정리를 합니다. 통합 기능 하실 때 별 그게 아니면 특정 지상이 아니면요. 마지막 사용할 레이블 요 부분을 여러분들 첫 행과 왼쪽 열을 항상 체크하고 작업하세요. 체크 확인으로 완료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 음. 그래서 무조건 체크.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뭐 에러는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제된 패턴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그러면 우리가 통합 기능에서 출제되는 유형인데요. 여러분들 유형이면 동일 시트 방금 했던 동일 시트에 추가표들이 되어 있는 유형이는요. 다른 시트의 표들이 작성되어 있는 유형 3이 새로운 패턴이거든요. 다른 시트의 표들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인데 그 다른 시트에 작성된 표 안에 데이터가 변경될 때 집계한 표 안에 데이터도 자동 반영되도록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뭐냐?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는 문제거든요. 여기 시험에 플러스 알파 하게 돼 있거든요. 저 우리 요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요 시트에 가서 범위 잡으면 됩니다. 요거 해보면 야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자동 반영되도록 어떻게 야를 하느냐? 자, 우리 데이터 만들어 볼까요? 더하기 있죠, 더하기.
시트 추가나 있거든요. 야를 네 번 눌리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트를 네 개를 만드세요. 이렇게. 네 번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합 1 가셔가지고 우리 데이터를 좀 활용 좀 해볼까요? 표를 제목부터 해서 여러분들 표를 다 하죠. 복사식 컨트롤 C. 복사식은 시트 1에 가서 A1이 지금 돼 있죠. 엔터. 1에 엎붙이는 기죠. 또 통합 100일스트 가죠. 표 2도 마찬가지. 범위 잡고 복사하십시오. 그리고 시트 2에 가서 A1 돼 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표가 1 가셔가지고 표 3도 다 잡고 복사. 시트 3에 가서 엔터. 마지막 찍게 할 표 4를 범위 다 잡고 복사하시고요. 시트 4에 가서 엔터. 그리고 요것은 요 안에 있는 데이터는 잠시 지우고 있습니다. 요 안에 원래 데이터가 없죠. 야가 찍게 할 표고요. 표들이 시트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조금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일괄적으로 똑같이 작업하기 위해서는 시트 1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여기는 블록 개조하면 됩니다. 시트 1을 클릭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시트 4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트가 다 선택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작업은 여러분들 그룹을 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같은 내용을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그룹시키고 작업하면 똑같이 반영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요 A와 B 요 경계선에 가서 여기 가면 요렇게 나오겠죠. 아이콘 모양이. 요때 더블 클릭하면 야가 자동 크기에 맞춰줘. 좀 보이게끔. 자, 더블 클릭 여기. 그리고 통합일 시트를 클릭하면 그룹이 해제됩니다. 그럼 시트 1, 시트 2, 시트 3, 시트 4. 그죠? 똑같이 이 딱 맞아 떨어졌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자동 반영되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시트 4가 집계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A2부터 D6 범위 잡고 똑같습니다. 통합. 그리고 합계 그대로 할 겁니다. 참조는 이제 시트 1을 클릭하시면 죠. 자, 표를 추가할 건데요. 학과부터 잡아주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시트 1 느낌표가 들어가죠. 느낌표는 엑셀에서 다른 시트를 참조할 때 넣어주는 기호입니다. 음. 이 사용자는 시트 1에 가서 이 범위를 참조했다. 그 말이거든요. 추가. 시트 1을 클릭하면 위치에 갔다 보니까 똑같이 범위가 잡혀 있습니다. 다시 범위 정할 필요 없습니다. 잡혀 있죠. 그 대신 시트 이름은 달라져 있습니다. 또 추가. 시트 3을 클릭.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대로 범위 잘 잡혀 있으니까 추가. 그럼 표 3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첫행과 왼쪽 열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면 되죠. 그 다음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윤곽기호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여러분들 잘 나왔습니까?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해놓고 제출하면 시험장에서는 0점, 0점이 되죠. 자, 여러분들 잘 됐는지 확인하시고 좀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 원래는 요 A열에 데이터 없었잖아요. 그죠? 뭔가 밀린 거야, 그죠? 뭐 때문에 밀렸어요. 원래는 우리 시트 3에 가보면 아까 D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제출하면 왜 점수가 없냐면 A와 B 사이, 요 A, B 요게 빈세량이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컴퓨터 정보건데 야는 A, B를 다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A와 B 사이 경계선이 있습니까? 여기에 더블 클릭 오면 세상 B열이 추가되는 바람에 야가 밀린 거죠. 이까지. B열에 있는 B열을 지워줘야 돼. 어떻게 지우느냐? 해당 B열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해서 제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원본 내den결하면 열이 한 개 더 추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업이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요겁니다. 핵심 포인트 알파가 B열이 하나 추가되어 있거든요. B에 있는 열이 반드시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이 여러분들 이까지 잘하다가 이것을 안 한 바람에 0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려와서 이 데이터 표 기능은 처음에는 이 하고 뭐지? 라는 생각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요거 하기 전에 소스 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닫게 하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출제용 공입 빼기 4를 열시면 데이터 표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우리가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게 있냐면, 구성을 보면요. 우리가 요 계산을 해야 될 표가 한 개 있고, 뭔가가 왼쪽이나 위쪽에 꼭 계산된 표가 한 개 있어요. 수식으로 계산된 표가. 그럼 이런 표들이 왜 있느냐 이거죠. 자, 그것을 설명드리면요. 데이터 표 기능은 왼쪽, 왼쪽 또는 위쪽에 특정 값을 계산한 표가 존재합니다. 어, 그러면 이게 왜 있느냐 이거죠. 문제에서 보시면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했죠. 데이터 표 기능을 여러분들 이용하여 이런 문제가 나와. 이제 데이터 표 기능이 결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월납부의 영역에 계산하시오. 뭘? 상환 기간과 우선 문제부 개념부터 이해드립니다. 상환 기간과 연이율 변동, 요것도 이해를 주시고 변동. 요것은 무슨 말이냐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에 계산할 비에 있는 빈셀들이 있고 위쪽이 상환기간 변수고요. 왼쪽이 연이율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 변수 값의 변화에 따라서 요 안에는 뭘 구할 거냐면 마지막에 상환 여러분 월납부액이죠? 월납부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고 결론은 뭐뭐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온다는 소리예요. 마지막에. 요게 물음표가 월납부액이거든요. 결론은. 요 부분이 여러분들 요 부분에 가면 왼쪽이나 또는 위쪽 표에서 이 왼쪽이죠? 월납부액이라는 주소에 가면 셀 주소에 가면 수식이 작성돼 있어요. 어, 이 수식을 활용을 하죠. 똑같은 원리로 해서. 그런데 이런 표들이 없고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월납부액을 계속 이렇게 나오면 함수도 제시 안 돼 있는데 함수 문제도 아닌데 그죠? 그냥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왼쪽 표 보면 월납부액을 구했던 식이 있다는 소리.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더블 클릭해 볼까요? PMT 함수 여러분들 참조로 1급 함수입니다. 제함수거든요. 얘는 우리가 페이 뭐 대학자인데요. 지불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대출했을 때나 상품을 할부로 구입했을 때 매달 불입할 돈을 구하는 제함수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대출을 여러분들 1억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10% 이자를 내고 있어요. 1년에 연이율. 몇 달 만에 갚아야 되냐면 60개월, 5년이죠. 60개월 동안 상환할 때, 갚을 때
한 달에 얼마씩 값되는 이자를 포함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연이율 이 주소하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색깔을 좀 넣어드려요. 노란색. 연이율과 상환기한이 어떤 경우에 이 금액이 나오냐면요. 10%하고 60개월일 때 한 달에 불이발 돈을 구했어요. 나는 일하고 싶다. 연이율을 이 변수값을 쭉 집어넣어가지고 이 변화에 따라서 또 두 번째 상환기간도 12개월부터 어디까지? 84일까지. 요 변화에 따라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될지 똑같은 요 수식을 사용해서 월납부의 금액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데이터 표기를 아니면 여기 일일이 은에서 PMT를 써가지고 수식으로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주소도 혼합으로 가야 돼요. 자동 채우기 때문에. 그러면 좀 번거롭다 이겁니다. 근데 데이터 표기를 쓰면 딱 연이율 이 주소와 상환기간 이 주소를 대신해서 이거 좀 지울게요. 이 변수값이 입력된 이 주소가 들어가서 똑같이 계산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똑같이 계산. 저 연이율 10% 했던 거 10% 요걸 대신에 이 아들이 들어가서 계산되고요. 상환기간 60개월 대신에 이 아들이 요 수식에 들어가서 계산돼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특정 주소만 이 주소와 이 주소로 변경해서 계산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좀 편하다. 어, 식을 일일이 안 넣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겁니다. 그것을 이제 말로서 먼저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안 처음에는. 그 말이 이거예요. 수식의 계산 원리를 활용해서 사용해서 데이터 표기능을 통해 같은 계산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원리는 같은 함수식인 즉 수식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기능이에요. 단지 특정 셀의 데이터 행변수와 열변수 데이터로 여러분들 변경해서 도와드려 이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 쌤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 주소와 이 주소 대신에 이 주소와 이 주소가 이 수식에 들어간다 보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거기 데이터 표기는. 그래서 우리 작업할 때 우선 제일 처음에 자 여러분들 수식셀 주소를 파악하는 이유가 표로 갖고 와야 되거든요. 쓰기 위해서. 그럼 수식셀 주소 파악하는 방법은 문제를 보면 뭐뭐 변동에 따른 뭐뭐을 계산하시오. 요 물음표 요 자리에 가면 왼쪽이나 위쪽 표에 가면 수식이 들어가 있다. 그 수식을 월납부에 계산하셔야 돼 있죠? 그럼 C6기가 뜨면은 진짜 수식이 들어가 있네요. 이 수식을 어디로 갖고 와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이 수식을 주소를 가져오는 작업인데 어디로? 행변수와 열변수가 교차하는 주소. 그 주소는 위의 변수를 하면 행변수랍니다. 행변수. 그러니까 행변수라니까 또 궁금해하는 분들 계십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이터가 지금 열방향 입력돼 있고 무슨 행변수입니까? 이거 열변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행에 다 입력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의 변수를 행변수라고 연이열 왼쪽에 있는 이 변수들은 열변수라거든요. F열에 다 입력돼 있죠. 그렇게 봐야 돼요. 집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윗변수를 행변수, 왼쪽에 있는 변수는 열변수. 행변수와 열변수 변화에 따라서 월납부액을 뭘 사용해서 이 수식을 여기에 갖고 와서 똑같은 원리로 계산을 하겠다 이거죠. 특정 이 주소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차하는 주소는 이 주소입니다. 여기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오는 방법 넌을 넣으면 돼요. 넌을 넣고 수식셀 주소만 찍어주면 돼요.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 F4셀에 가서 넌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수식셀 주소인 C6을 찍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엔터.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출판사 교재에서 이를 또 풀다 보면, 그 풀이 안에서, 요것을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은 해설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들 이게 안 편합니까? 능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쌤, 저는 복사할래요. 아, 복사가 됩니다. 넣어놔도 되고,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셀, 주식셀 주소를 기준으로 표 범위를 다 잡는 겁니다. 요까지가 데이터 표 기능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선행 작업입니다. 요 작업까지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번 작업을 해보면 야를 기준으로 드래그를 쭉 답니다. 부활 빈셀까지. 그럼 여러분들 요렇게 잡아 놓으면 이제 기능 들어가기 전까지 작업은 다 끝났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에 가면 야도 가상 분석 기능이거든요. 요 안에 여러분들 데이터 표 기능이 있어요.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됩니다. 딱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뜰 건데 딱 두 개만 요구합니다.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 행은 위쪽에 있는 변수값, 야가 행변수거든요. 요 행변수의 의미는 상환기간입니다. 그럼 상환기간 주소 야를 찍는 게 아니고 이하고 대체될 주소 있잖아요. 바깥치기 할 주소. 원본표의 왼쪽이죠. 수 있었던 여기서 상환기간은 여러분들 뭡니까? 이 주소를 찍어주면 돼요. 그럼 이 주소를 탁 찍어주면 이 주소들이 들어가서 계산을 하더라. 반대로 열 입력셀은 왼쪽에 있는 열 변수입니다. 이 변수에 대한 원본 셀수, 열 이율이죠. 이 수시에 썼던 원본 주소는 이걸로 써서 이걸 구한 거 아닙니까? 이하만 찍어주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결과적으로 행입력셀은 위쪽에 있는 변수값에 대한 수식에서 사용한 원본 주소를 찍어주면 되고요. 열입력셀은 왼쪽에 있는 변수, 열변수 아닙니까? 변수값에 대한 수식에서 사용한 원본설 주소, 연이율, 주적으로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요 위는 C5고요. 열은 C4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C5 주소를 지정하면 행위는 C5 셀 주소를 대신해서 변수에 입력된 셀 주소가 들어가서 계산을 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C4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 기능, 우리 실행해 볼까요? 데이터 탭에 가시죠. 가상 분석 가서 여러분들 데이터표. 행렬세는 위쪽 변수입니다. 상환기간이죠. 원본 주소. 열 찍어주면 돼요. CO. 열입력셀은 왼쪽에 있는 변수 연이율입니다. 연이율 원본 주소는 야죠. 이 주소, 이 주소. 주소 찍을 때만 또 요 필드명을 찍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야를 찍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행 입력세는 CO, 열임세는 C4. 하기 눌리면 똑같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샵이 왜 나왔습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좁았어. 이렇게 제출해도 여러분들 감정 없습니다. 근데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G열, 이렇게 샵이 나왔을 때, 또 열을 넓혀 좁아서 그런 거거든요. G열부터 L까지 범위를 잡고, 아무 경계선에 가서 더블 클릭하면 자동 크게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이 그럼 1,001억 빌렸을 때 3% 이자면 11년 만에 갚으려면 한 달에 846만 이 갚아야 되죠. 야를 84개월로 할부하면 상환기간을 늘리면 요 금액이 나오죠. 이러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딱 여러분 배우 시험 좀 헷갈리는데요. 하는 분들은 딱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완전 헷갈리잖아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그게 제일 소편한 마음입니다. 행은 위쪽, 열은 왼쪽. 원본도 설정된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쌓일 필요가 없어. 그 대신 1, 2, 3번 작업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해가 돼야지.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표기능. 아, 잘 나온 거네. 자, 넘기시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시험의 출제 빈도가 약해요.
그래도 출제되는 범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알고는 가야 됩니다.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하기 전에 이 파일은 닫아버릴까요? 파일 가서 이번에는 시나리오 연습하기 위해서 소스는요. 출제 유형 공입 빼기 5를 여시면 그럼 시나리오는 또 무슨 기능입니까? 시나리오는 사실 목표값 찾기하고 반대 기능. 얘는 변수값을 입력해서 결과값을 예측하는 기능. 예상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풀빵을 바꿀까요? 풀빵을 100개 팔면 하루에 얼마나 올 것이냐. 풀빵을 200개 팔 때 얼마나 올 것이냐. 요번에는 개수를 몇 개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변수 100개, 200개 팔릴 때 이 변수 값을 입력했을 때 결과 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금액을 알고 싶다 이거죠. 결론은 결과값을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요, 작업 순서가 이름 정의부터 먼저 시키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문제 속에서 변수 셀이 변경 셀이거든요. 시나리오 들어가면 결과 셀 주소부터 먼저 파악돼요. 힌트가 있습니다. 변수 셀의 힌트는 변경 셀인데요. 뭐뭐와 같이 여러분들 변동이라는 것은 변하는 거 아닙니까? 변수의 의미는 변하는 수, 일정한 수는 상수, 일반적 숫자, 그냥 안 바뀌는 수죠. 변수는 바뀌는 수 아닙니까? 그러면 변동되는 경우는 바뀌는 거예요. 그 문제 보면 여러분들 첫 줄에 순이익률 H17이죠. 야가 현재 몇 퍼센트예요? 25%인데 야가 어떻게 바뀌는 경우 두 가지를 만들 거냐면요. 첫 번째 신호는 1 만들 때 이름은 순이익 인상으로 만들 건데요. 이때 변수값은 30%라고 시나리오 만들 때 그 차에서 입력, 여기 입력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 한 가지. 그다음 두 번째는 야가 20%로 변경됐을 때 두 가지의 변수 값을 입력해서 시나리오 두 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변수 셀 주소입니다. H17이 변수 셀 주소. 그 다음에 무엇을 알고 싶은 거냐면 끝에 보면 결과 스린트는요. 뭐뭐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이 말은 이하가 바뀔 때 변동된 요 값이 바뀔 때 시나리오 보고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순익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말은 이하가 결과입니다. 이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H15가 결과셀이 H7이 변수셀. 요 변수셀과 결과셀은요. 항상 고정적으로 한 개 한 개가 아니고요. 문제에 따라서 두 개 나올 수 있고 세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야도 한 개 또는 두 개, 세 개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한 개, 한 개. 그리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요, 이름 정의를 시키거든요. 우리 1급에서 이름 정의가 시험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일반 실기 그 기능에서는 시나리오에서는요, 이름 정의를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이름 정의가 뭐냐? 셀 주소나 범위를 대신해서 이름으로 표시하는 게 이름 정의입니다. 이름 정의를 하면 기본적 엑셀 주소 형태가요, 절대 참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 상자에 가서 입력 후 엔터 치면 정의하는 방법. 이름 상자는 뭐냐? 셀 주소가 표시되는 부분,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 야, 이름 상자. 어. 우리 이름 정의해볼까요? 첫 번째 셀 이름 정의되어 있잖아요. H15 셀에 가서 야가 여러분들 결과 셀인데 색깔 파란색 넣어드릴게요. 아, 초록색. 그럼 요 H15 셀에 두고 여러분 여기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름 정의할 때 이름 상자에 가서 한번 클릭 그리고 이름 정의하실 때 공백 넣을 수 없습니다. 막바로 공백 없이 순위 합계라고 치면 됩니다. 그럼 순위 합계라고 치볼까요? 엔터. 자, 그러면 요 주소 대신에 이 네 글로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 치다가 제가 너무 빨리 치거나 잘못 쳐가지고 제가 오타가 났어요. 오타 난 거 그대로 또 치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어. 같은 주소에 이름 정의가 두 번, 딴 이름 두 개 돼 있으면 점수를 안 주거든요. 그때는 이름 정의를 하다가 실패했다. 삭제합니다. 자, 소식 탭에 가면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 안에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면 돼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이름이 잘 됐지만은 잘못했다 치고 지우는 방법. 저 위에 보면 수식 탭에 가서 여러분들 정의된 이름 그룹이죠. 이름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딴 것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답안 때문에 뭐 이상 많이 있을 건데 우리는 그 순위 합계 야가 잘못됐다고 치고 여러분 지울 때는 삭제. 편집하면 안 됩니까? 하도 돼요. 지우는 방법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제를 클릭. 제가 지우겠느냐? 지우게. 닫기. 그럼 다시 주소 가면 주소로 바뀌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 지우는 것도 일단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정해볼까요? 순위 합계라고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어, 같은 방법으로 H7셀에 갖다 놓고 이름 정의할 때는 이름 상자를 한번 클릭. 그리고 요 이름은 순인율, 못 하나만 됩니다. 율할 때 리얼입니다. 특히 율이라는 것이 이름 정의할 때 이 리얼이냐, 요 위가 이형이냐를 잘 봐야 됩니다. 못 하나씩 여기 있거든요. 자, 이름 정의 다 했다면 여러분들 시나리오 기능 들어갈 겁니다. 시나리오도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시면 똑같이 가상 분석 마지막 기능이죠. 가상 분석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 했고요.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 자, 우리 시나리오 두 개 만들 거거든요. 추가 버튼 클릭. 첫 번째 만들 시나리오 순이익 띄우고 인상. 시나리오만 공백 넣을 수 있거든요. 뭐 무조건 공백 들어가진 않지만 문제 따라서 붙일 수도 있고. 여기 변수셀이에요. 이 주소 알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주소 대신에 H17이 변수셀이죠. 변경셀이 변수셀입니다. 이걸 지정하면 확인 눌러보면요. 어떤 창이 나오냐면요. 이 입력될 요 변경셀에 입력할 값을 입력하는 시나리오 값창입니다. 여기에 치는 거죠. 30%. 우리 이거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 한 개 더 만들어요. 그때는 추가 늘면 만들어지고 새로운 창이 뜹니다. 두 번째는 순위, 인항. 그리고 여러분들 변경셀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맞으니까 확인. 두 번째 변수값. 여러분 참조로 변수값 입력하기 전에 요 이름 정의 되어 있나요? 주소 나오면 안 됩니다. 요 이름 정의 되어 있어야 돼요. 어. 자, 안 돼 있다면 취소하고 이름 정의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20%. 추가할 거 없잖아요. 확인. 두 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 요약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요약 버튼을 클릭. 그리고 요약 보고서 맞습니다. 결과셀 맞죠? 틀리면 바꾸면 되죠. 맞네.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결과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현재 시나리오 시프트 앞에 만들어집니다. 기본 위치가. 자, 뭘 체크해야 되냐면 이름 정의 잘 됐는지부터 체크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야.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 오타가 없는지. 두 번째. 그 다음 변수값 맞는지. 세 번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0점. 자, 그리고 여러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서야 제가 뒤늦게 발견했어요. 세상에. 요 부분이 주소가 나와버렸어요. 그죠? 얘가 만약 잘못 입력됐어요. 뭘 퍼센트 입력 안 하고 30만 쳤어요. 요거 오타가 났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 수정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 시나리오 시트는 실패거든요. 이 시트를 지어야 됩니다. 요거. 지우는 방법은
시트를 삭제할 때는 요약 요게 안에서 오른쪽 버튼. 요 삭제가 있거든. 삭제 누르면 영구 삭제거든요. 영구 삭제. 그럼 진짜 지우겠느냐? 지울 거예요. 삭제. 그래서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뒤늦게 이름 정의를 안 했다. 그럼 이름 정의부터 여기에 해야 됩니다. 요것도 해야 되고요. 이름 정했는데 변수 셀 수를 잘못 지정했다. 그러면 가상 분석 가서 여기 살아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눌리면 남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편집하느냐? 순위 인상이 잘못됐다면 편집 그리고 이름 시나리오를 못하면 여기서 바꾸면 되고요. 변수 셀 주소가 잘못됐으면 여기서 바꾸면 돼요. 변수에 입력될 값이 잘못됐으면 확인 눌려서 여기서 바꾸면 되죠. 확인. 같은 방법 쓰는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결과수를 제가 잘못 눌렸다. 할 때는 요약, 마지막으로 요약. 여기 잘못했다. 이거 바꾸면 됩니다. 확인 눌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생기죠. 여러분, 이거 나중에 또 만들면, 야, 두 개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두 개가 만들어지면 실격입니다. 실격. 그래서 시트 수가 안 맞으면 실격이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복습 문제 풀고 사용자 지정 형식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144페이지. 완전 정복이 복수 문제입니다. 한 번 더 복수 읽고 잘 보시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요번에는 144페이지에 완전 정복 01을 열어볼까요? 자, 이제 기억만 잘 하시면 돼요. 부분합부터 하겠습니다. 평안해 두고 정렬부터 해야 되죠, 부분합은. 그래서 정렬부터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탭에 가면 정렬 아이콘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내 데이터 메모리 걸 표시는 체크되어 있으면 됐죠? 책 보시면 정렬한 학과, 첫 번째 학과, 학과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오름 차순을 해야 되죠. 오름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한 개 더 있어요. 학과가 같을 경우는요, 둘째 기준이죠. 여러분들 학번, 이럴 때 기준 추가. 이 기준 추가는 64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늘려볼까요? 2차 정렬이라고 봅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은 학번. 학번. 야도 오름이네요. 손댈 거 없어요. 오름 되어 있으니까. 확인 눌러볼까요? 그럼 첫 번째 1차 정렬. 학과가 같을 경우에 학번을 보면 작은 수가 먼저 올라왔죠? 오름. 잘 된 거야. 이런. 그 참고로 여러분들 숫자로 정렬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 문자 숫자 결합됐을 때는 엑셀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 검사를 합니다. 오름으로 이렇게. 여기서 야가 우선됐네요. 어, 여러분 참고로 이 숫자를 보고 정렬하면 안 돼요. 야가 만약 만약 여러분 야가 A잖아. A. A면 야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왼쪽부터 혼합된 데이터는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한 개씩 검사를 수행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자, 일단 정렬은 끝났고 부분합 들어갑니다. 배열 그룹 안에 있죠. 부분합을 클릭. 자, 여러분들 정렬이 두 개일 때 잘 봐야 돼. 왜? 정렬이 두 개일 때는 참조로 학번을 기준으로 그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렬에 따라서 그룹은 바뀌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과별입니다. 학과로 그룹은 학과입니다.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의 학계죠. 학계 함수 맞고 출석과 평소만 체크합니다. 총점 해제하시고요. 출석과 평소 두 개만 체크하고 확인 한 개가 끝났고요. 그러니까 야 두 개만 나와주면 되고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어떤 함수냐? 여러분들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아, 그룹은 학과가 맞습니다. 자, 총점에 뭘 구하는 소리예요? 최대값이네요. 최대. 그리고
출석과 평소 체크 해제하고 맨 밑에 있는 총점만 체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끝났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잖아. 확인 누르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반드시 해제한다. 이것을 조심해야겠죠. 자, 이거 체크 해제하고 확인 눌렸더만 최대가 나왔죠. 그러면 최대는 뭐만 총점 여기만 나와줘야 되죠. 그럼 잘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값 찾기 복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완전 정보 두 번째 문제를 열겠습니다. 봄. 자, 이게 뭐 기능이 제일 쉬운 건데 여러분들 이번에 G12가 야가 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300만 원이 들으면 과연 뭐가 궁금한 겁니까? 상여를 야가 몇 퍼센트 받겠는지 궁금하다. 그럼 막바로 기능 들어갑니다. 야.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가상 분석을 클릭 그리고 목표값 찾기. 실셀은 결과설 주소인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G12가 야가 뭐가 되기 위해서 찾는 값에 직접 300만 원. 쉼표 넣지 마시고요. 자만 꽁이 6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값이 300만 원이 되려면 뭐가 궁금한가요? 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그 말이죠. 값을 바꿀 셀은 B14죠. 그래서 수익셀은 G12. 찾는 값은 300만 원. 값을 바꿀 셀은 B14. 확인 눌리면 결과가 나오면서 야도 36% 나머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통합 기능도 해볼까요? 이거 잘 됐으면 닫기 하시고요. 통합은 완전 정보 03이죠. 자, 통합표 요번에도 세 개네요. 같은 시트에 있고요. 어디에서 구할 거냐면 결과를 표4에 H9부터 여기에 결과를 출력해라. 이렇게만 잡지 마시고요. 첫 행과 왼쪽 열 포함해서 다 잡습니다. 이번에도 제품명 시작이죠. 초과할 표도 다 제품명이니까 신경 쓸 거 없겠습니다. 다 잡아줘. 그럼 뭘 구하는 거냐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문제 보니까 평균을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범위를 표사 범위를 다 잡았다면 통합 기능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수는 평균 구하는 거예요. 평균. 그 다음에 참조에 커스 두시고 그리고 표일부터 추가해볼까요? 제품명부터 다 잡고 추가. 간혹가다 쌤 저는요 3표 3 이렇게 해서 추가하면 안 됩니까?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뭘 잡아도 관계없지만 표 3개를 추가할 겁니다. 표 2도 잡고 추가. 표 3도 똑같이 잡고 추가. 항상 여러분 저는 두 개를 꼭 체크해야 됐어요. 선택과 왼쪽률 체크 확인. 결과가 이렇게 88, 89, 96 이렇게 나오셔야 되죠. 그래서 목표값 찾기 다음으로 쉬운 게 통합이에요, 원래는. 통합 조심할 것은 첫 데이터와 같은 것부터 잡아줍니다. 추가할 때. 자, 넘기셔가지고 데이터 표기는 네 번째 복습해 보겠습니다. 완전 정복 공사를 여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표기는 요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거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 옆에 뭐가 없어요? 행변수가 없어요. 그죠? 위에. 그냥 열 변수밖에 없네. 그러면 문제 받으면은 월 불입 금액을 계산한다. 왼쪽 표 보니까 또 계산식이 들어가 있겠죠. 월 불입 금액 주소 B4에 가면 똑같이 페인트가 들어가 있네요. 요번에는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뭐만 이하만 바꿔서 요걸로 바꿔서 구하고 싶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연수는 3년으로 고정이죠. 그럴 때는 수십세를 주서 어디 갖고 와야 되느냐? 여러분들 요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게 갖고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가면 연이자 야가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여러분들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병합이 잠시 시켜볼게요. 이래 놓고 여기에 연 예를 들어서 연, 이, 자, 율 요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지우고 색깔도 싹 없애서 나왔다면 여러분 헷갈리는 거죠. 이게 갖고 와야 되느냐, 이게 갖고 와야 되느냐 모를 거죠. 그럼 어디 갖고 와야 되냐면 이게 갖고 오면 여러분들 됩니다. 근데 이게 갖고 오면 안 되고 이게 갖고 와야지 가능한데요. 그럼 왜 이게는 안 되고 이게는 되느냐? 여기에서 주식을 갖고 왔을 때 수익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범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쪽하고 대각선 방향의 이쪽을 인식하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왔다면은 비어 있는 주소가 잡혀 있어요. 이러면 에라 뜨죠. 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수식을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변수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 여기 갖고 오더라도 요것도 잡으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요 여기에도 빈소리인데 에라 뜨는 거 아닙니까? 수식이 들어있는 주소 오른쪽을 인식합니다. 야는 인식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없어요. 그래서 요게 갖고 있다. 갖고 볼까요? 는. 자, 월브릭 금액 찍어주고 엔터. 그 다음에 D3부터 어디까지 E14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 표 기능 가상 분석 가볼까요? 그 다음에 데이터 표를 클릭. 자, 행위는 입력된 변수값이 없으니까 찍을 주소가 없습니다. 열에 있는 연이자율 이 주소를 집어넣을 건데 어떤 걸 대신해서 원본 주소인 야를 대신해서 야를 찍어줘요. 그러면 B6 여름이 B6 그리고 확인 누르면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잘 된 거다. 요식을 그대로 갖고 왔은 거죠.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월 불입 금액 구하기 위한 또 그죠? 데이터표 기능을 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딱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복습 문제 풀어볼게요. 완전 정복 공오를 예시고. 자,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익률과 불량률 두 개가 변수셀입니다. 이 두 개. 이 두 개가 변수셀 주소고요. 결과셀 주소는 여러분들 뭘 알고 싶은 거냐면 끝에 보니까 매출이 합계죠. G13 야가 결과셀 주소입니다. 그러면 변수셀 두 개의 결과셀 주소 하나. 자, 그다음 이름 이제 요것이 이제 문제 제일 처음에 파악할 부분이고요. 자, 이름 정해볼까요? B14셀에 갖다 놓고 이름 상자 가서 이익률이라고 지시고 B15셀에 가서 불량률이라고 이름 상자 가서 치시고요. 불량률 할 때 리엘입니다. 결과셀인 G13셀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 이익합계라고 이름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 군데의 이름 정의하는 거죠. 음.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여기 이름 상자 목록인데 눌러보면 정의했던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잘 정의를 했다면 이름 상자에 입력을 했다면요. 시나리오 들어갑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 아이콘 안에 시나리오 걸리죠. 추가. 첫 번째 만들 시나리오는 이익 증가. 변경셀은 요번엔 두 개입니다. 원래 끝이버리고 이 두 개를 연달아 드래그. 그러면 B14부터 B15가 찍히죠. 그럼 이제는 두 개를 잡았으니까 연속값 두 개를 요구하겠죠. 확인.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름 정의 여러분 돼 있어야 됐죠.
그 다음에 이익률에는 뭘 칠 거냐면 30%, 불량률에는 2% 치면 됩니다. 2%.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두 번째 만들 시나리오는 이익 감소. 연경셀은 그대로 요거 맞잖아요. 손대지 마시고 확인. 두 번째 입력할 변수값은 이익률은 20%, 불량률은 6%죠. 자, 일단 입력했어요. 이제 확인.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는 두 개 만들었고요. 요약 보고서, 요약 버튼 클릭. 자, 결과셀 G13은 맞네요.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이름 정의 잘 돼 있어야 되고요. 오타 없는지, 변수값 맞는지. 이렇게 하면 시나리오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2급에서 10점짜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2급도 치고 싶으면 쳐도 됩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제 아주 중요한 사용자 지정 형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사실은 거의 시험에 나온다 봐야 되죠. 뭐냐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설정하는 건데 이거 잘 탔고 우리 책은 몇 페이지냐면요. 139페이지고 봅니다. 그리고 소스는 출제 유형 02 사장 출전 02 폴더 안에 가서 출제 유형 02 빼기 6 우리 바로 열면 그 위치가 열려요. 02 빼기 6 문제를 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잠시 제 따라 데이터를 조금 입력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워밍업 좀 하기 위해서 뭐 치냐면 컨트롤 키 눌리고 N. 컨트롤 N은 무슨 단축키냐면 새 워커십, 즉 새 통합 문서를 띄우는 단축키입니다. 새 통합 뜨죠? 여기에 데이터를 조금만 잡아줍시다. 좀 기초 연습 좀 하고 가겠습니다. A1 셀의 이름. 말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 이력이요. 여기는 우리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조금 하기 위해서 여기는 5천, 밑에는 4천. 이 두 개를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핸들 오른쪽 하단 모서리 가면 하단의 모서리 가면 땡기면 위에서 밑에서 위에 뺀 값으로 증가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결과 2를 할게요. 결과 2는 뭐 데이터는 많이는 안 칠 거예요. 잠시 잽 따라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뭐 20, 10 치고 두 개 잡고 자동차 핸들로 당기면 홈수 값도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쳐도 되고요. 자동차 기압도 편합니다. 밑에서 당기면 밑에서 위에 땡감 증가 또는 감소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 안 쳐도 되고 결과 3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 50, 40 미치고 두개 잡고 당기겠습니다. 자, 요것으로 워밍업을 좀 하겠습니다. 기초를 좀 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좀 쉽거든요. 여기까지입니까, 일단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울 거 내용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선 매크로 작업은 100점, 10점이고 두 문항 5점씩인데요. 여기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사용자가 직접 형식을 정의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컨트롤 1번을 많이 쓸 거고요. 그럼 셀수 찾을 때겠죠. 표시 형식 탭에 가서 직접 형식을 정의할 때는 범주에 가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요. 오른쪽 창의 형식란에 가서 직접 형식을 정의할 건데 형식
기호가 있어요. 기본 학습 좀 하면요. 일단 1번은 문자를 대신하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골뱅입니다. 이건 시험을 내가 나온 적이 없어요. 2급에서는 나오지만 1급에서는 이거 잘 안 내더라고. 아,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기출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일단 아셔야 됩니다. 골뱅이는 문자를 대신하는 형식 기호다. 예를 들어서 입력값이 홍길동일 때 결과는 홍길동 띄우고 고객님을 넣고 싶으면 형식 가서 골뱅이 넣고 띄우고 고객님은 문자니까 엑셀은 문자 데이터는 반드시 쌍따옴표를 묶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셀 설치창에서 형식 가서 쳤을 때 이거 안 넣어도 넣어줍니다. 원래 쌍따옴표 치게 돼 있는데 넣어줘요. 근데 넣어주는 게 정석이죠. 원래는 요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름 요거까지 좀 해볼게요. A2부터 A 요거 잡고 골뱅이 연습을 고객님도 붙여볼까요 우리도? 컨트롤 1번 그리고 셀 서식 가서 사용 범주 안에 사용자 지정 그리고 여기에 형식 정의하는 박스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표주는 지워버리고 골뱅이 쌍따옴 치고 띄우고 고객님 쌍따옴이 안 쳐도 일단 들어가 있는 들어갑니다. 근데 안 들어가는 문제도 간혹 있다 보니까 뭐 일단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쌍따옴 묻겠습니다. 하게 누르면 고객님이 들어가죠. 음. 고객님, 고객. 결과적으로 골뱅이는 문자를 대신해서 골뱅이 자리에 입력된 가가 들어가고요. 고객님은 자동으로 다 붙죠. 이게 첫 번째 기초. 근데 이제 2번부터가 중요하죠. 1급에서는. 주로 숫자가 주로 나오다 보니까 숫자를 대신하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지표준, 0, 샵, 물음표. 물음표는 분수 형태로 표시할 때 많이 쓰고 0과 샵은 그때 피벗 테이블 할 때 언급은 한 적은 있어요. 입력값이 없거나 점수 부분이 0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는 0은 우리가 사용자가 지정한 적 형식을 지정했을 때 그 자리에 자릿수에 0을 무조건 표시하는 거예요. 샵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입력값이 없거나 점수 부분이 0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메이크로 작업에서 숫자를 쓰는 것은 무조건 0으로 가시면 돼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0으로 쓰세요. 이거 제가 전해주는 거예요. 어, 샵을 쓸 필요는 없고 무조건 0으로 쓰시면 돼요. 못을 받겠습니다. 0으로 쓰자. 그럼 예를 들어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 표시하라. 입력값이 여러분들 7이다. 그러면 7.0이 나와라. 그러면 형식을 0.0. 그러면 앞에 7 정수는 여기 들어갈 거고 뒤에 소수는 없지만은 점 0이 출력돼야 되니까 형식을 이렇게 0으로 정의하면 입력값이 없어도 0을 표시하는 게 0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점 0. 그래서 여러분들 0으로 가면 돼요.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샵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 뭐 0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3번도 제가 딱 고정시키겠습니다. 어,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에서 문제에서 천 단위 구분이더라 무조건 샵, 콤마, 샵 0을 세 자리마다 쉼표 붙이겠다. 요걸로 무조건 쓸 겁니다.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헷갈리는 것도 없어요. 숫자 자체는 무조건 0.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샵, 콤마, 샵 0. 이 두 가지를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조건이 나왔을 때죠. 색과 조건, 숫자에서. 여러분들 색과 조건은 대괄호 안에 정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정의입니다, 정의. 그럼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문제에서, 셀 값이 연산자 나옵니다. 뭐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럴 때는 여러분들 대괄호 안에 조건을 넣어주면 돼요. 색깔도 대괄호 안에. 순서는 여러분들 색 조건 순으로 되고요. 순서를 바꿔도 관계 없어요. 음. 예전 버전에는
옛날 버전에는 색조 건수를 무조건 넣어야 되지만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순서를 바꿔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게요. 색을 먼저 넣고 조건을 뒤에 넣을게요. 바꿔도 되지만 요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건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조건의 구분 비호가 필요하거든요. 조건과 조건의 구분은 무조건 세미콜론. 여러분들 세미콜론인데 콜론 넣으시면 안 돼요. 콜론은 이 교가 콜론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아니고 시표 찍혀 있는 세미콜론. 요걸로 구분합니다. 자, 얘 1.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셀 값이 3000 이상인 경우 천 단위 구분 비워놓고 빨간색 나라. 두 번째 조건은 셀 값이 3000 미만인 경우 천 단위 파랑. 그럴 때는 여러분들 조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 1부터 먼저 해보면 형식 가서 색깔명이 빨간색인데 색깔 이름 치실 때는 세 글자로 치는 게 아니고 두 글자로 쳐야 됩니다. 빨강, 파랑, 노랑, 자주, 자홍 이렇게 두 글자로 쳐야 됩니다. 자홍색, 빨간색, 색 이거 넣으면 안 돼. 인식 못합니다. 그럼 빨강, 색깔명을 먼저 넣게 됐지 않습니까? 대괄 안에. 조건은 3000 이상이죠. 연산자 먼저 들어가고 숫자 들어갑니다. 3000 이상인 경우에 이 색깔을 넣되 형식은 전단위고 야가 첫 번째 조건 끝 세미콜론. 두 번째 조건은 3000 미만인 경우죠. 그러면 파란색이니까 파랑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 미만 넣고 3000 미만 형식은 전단위 구분교니까 샵, 콤마, 샵, 0 요렇게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 1에서 한번 해볼게요. B2부터 B6을 잡고 여러분들 컨트롤 1번 형식 정의할 때는 사용자 지정 그리고 형식 밑에 지표준 돼 있죠. 요거 지워버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입력하시면 돼요. 대괄호안에 빨강 이상 기호놓고 3000 그 다음에 대괄호 입력하셔야 돼요. 샵, 콤마, 샵, 0 세미콜론 두 번째 조건이는 파랑 2만 넣고 3000 샵, 콤마, 샵, 0까지 그래서 중간에 조건과 조건의 구역 부분은 세미콜론이다. 콜론은 아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쭉 하고 이해만 하시면 되죠. 연습이니까 기초 연습이에요. 기초 연습. 뭐 일단 기본을 알고 문제로 가야지만 여러분들 제 설명이 조금 편합니다. 이해가 빠르죠. 자, 여기서 그대로 제가 넣어볼 건데 입력을 좀 쭉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넣어볼까요? 자, 이것을 여기에 가서 그대로 넣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넣고 그리고 확인 눌러보면 오 진짜네요. 양수는 빨강, 음수는 잘 나왔죠? 그러면 세미야를 만약에 음수를 넣으면 아니 음수가 아니고 제가 말 잘못했죠. 3000 이상일 때는 빨강, 3000 미만일 때는 파랑인데 그러면 2000이라고 5000을 2000 치면 3000 미만 아닙니까? 그 파랑도 더 그렇죠. 이것은 조건부 서식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입력값에 따라서 형식, 색깔 넣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5000 치면 다시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것을 이해하는 거죠. 요것을 이제 플러스 좀 살을 붙이게. 이게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지만은 약간 지시를 좀 더 많이 넣어놨어요. 셀 값이 3000 이상인 경우 조건 똑같죠? 색깔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호가 있는 통화 기호 넣어놨어요. 기호 넣고 천 단위 구분 변화라. 그리고 숫자 앞에는 올라가는 화살표, 특수문자입니다. 특수문자는 지금 적어놨어요. 자음 플러스 한자키인데 주로 일반 특수문자는 미음 플러스 한자키입니다. 어, 자음 중에서 미음을 쓰는 게 쉬운. 그럼 요거 특수기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 값이 3점 미만인 경우는 똑같이 숫자 앞에 기호. 그건 통화교수 어떻게 넣는 겁니까? 미음 한 짝씩 누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키보드 보시면 엔터 키 위에 백 스페이스 키 이게 백 스페이스 키거든요. 여가살표. 요 앞에 보면 통화 기호 보이시죠? 키보드에 이거 눌렸으면 돼요. 통화 기호는 그걸 쓰면 돼요. 자 그러면 기호가 있고 전달구문이 파란색 그다음 숫자 앞에 내려라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음수가 아니라 양수고 음수가 아니고 셀값이 3점 미만인 경우죠. 그다음 여러분 내려와서 이거죠. 어, 우리가 아까 했던 거에서 뭘 추가하냐면 이거만 추가하면 돼요. 요거. 요거만. 샵, 3 0 앞에 요거만 넣어주면 되죠. 또 아까 했던 거에서 여러분들 전달금 앞에 내려가는 한살표기요. 통화기는 쌍따옴 필요 없습니다. 특수문자도 쌍따옴표 안 쳐도 물론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넣어주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요거 이 부분이 추가되는 거고요. 요 부분. 또 아까 거기서 요 부분이 전달구만 추가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범위를 잡고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여기서 수정하면 되는데 요렇게 요 부분 넣어주시고 이 부분 좀 넣어주면 됩니다.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넣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주식처럼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다 이런 걸로 만드는 거야. 어. 물론 주식 하면은 프로그래머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만은 엑셀로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말고 음수 부호를 표시하라. 이건 음수는 아니지만 그때는 음수 했을 때는 요 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요 자리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조건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문제에서 양수에 대해서 음수에 대해서 이 말이 꼭 나와요. 그냥 조건을 없는 경우인데 양수니까 이제 좀 생각을 좀 한다고, 0보다 크면 양수겠지.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조건이 없을 경우는요, 이 말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엑셀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했을 때 구역 순서가 있어요. 인식하는 또 데이터 순서, 양수, 엄수, 영, 문자, 이 순서를 인식하거든요. 조건 없이 넣는 경우. 이 순서는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정의하면 무조건 양수에 대해서 지정되는 거고요. 두 번째 구역에 정의하면 음수. 세 번째 구역은 영, 네 번째 문자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수에 대해서 빨강, 전달의 구분기요. 음수는 파랑, 전달의 구분기요. 영값은 0을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조건이 없으니까 이제 대괄호 쓰는 것은 색깔 때문에 쓰는 것밖에 없고요. 막바로 형식을 정의하는 것이. 이게 양수고요. 끝. 세미콜론 들어갔죠? 음수는 파랑이니까 색깔은 넣어줘야 돼. 천을 부분. 0값에서 0을 표시하시오. 0이죠. 그러면 요거 연습해볼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결과 2죠.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사용 시죠. 형식, 원래 거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여러분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력하면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게 양수구역이구나. 두 번째는 음수구나. 세 번째는 영구역이구나. 이렇게 입력을 쭉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넣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연습들이 참 소중하면 나중에는 확인되죠. 보시면 여러분 양수거든. 0, 음수는 파란색 되잖아요. 그죠? 잘 되네. 자, 구역 순서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요거. 근데 작년 시험에 똑같은 이 내용의 문제는 아닌데 형식은 똑같았어요. 양수에 대해서 이런 형식 정의하는 것을 달리 내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할 거고 영각과 문자 데이터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시오.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표시 안 하려면 여러분들 이 구역, 영구역과 문자열 구역을 정의는 안 하되 그 구역은 놔두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빼면 세미콜론이 몇 개 남겠어요? 두 개만 넣어주면 0 표시 안 되고 문자열도 표시 안 됩니다. 입력은 돼 있어도. 우리 그럼 결론은 아까 거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세미콜론 두 번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아까 우리 0 넣었잖아요. 이거 지워버리고 요 자리에 뭐 한 개 더 넣으면 돼요. 세미콜론. 그럼 여기가 영구역이고 여기가 문자열이잖아. 아무것도 지하기 때문에 입력이 돼 있어도 안 보이는 것이. 해볼까요? 그럼 이건 맞바로 해보겠습니다. 범위를 잡고 C2부터 C6 컨트롤 1번 여기서 0만 지우고 마지막 0만 지우고 자리에 세미콜론이 넣어주세요. 세미콜론. 그럼 세미콜론이 두 번 들어가는 거죠. 그럼 확인을 누르면 보세요. 오 진짜 0 안 보이네. 안 나오잖아. 그죠? 들어가면 여기 있지만은 화면상에는 안 보이죠.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문자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요 20조 자리에 여러분들 가짜라고 치보세요. 그럼 가가 입력됐지만 지금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고 가는 입력돼 있는 거예요. 그냥 화면상에 안 보이는 거죠. 들어가면 가가 입력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것이 시험에 나오더래요. 이거죠. 마지막에. 그럼 여러분들 이 구역 순서를 모르면 여러분 나중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 6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셀 너비만큼 특정 문자로 채우는 기능이 별표인데요. 별표 뒤에 입력되는 문자는 셀 너비만큼 채우는 기능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별표 뒤에 오는 문자는 쌍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묶지 않습니다. 그냥 치면 돼. 예를 들어서 셀 값이 30 이상인 경우는 빨강 조건이죠. 왼쪽에는 우수, 오른쪽에는 숫자 넣을 건데 모양새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우수 30. 원래는 이 말이 없었으면 왼쪽에는 우수 30 이상이고 오른쪽에는 숫자 30이라면 이렇게 출력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셀러비가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넓다고 친다면 당연히 야가 이렇게 오른쪽부터 나오겠 왼쪽부터 나오겠죠. 그게 아니고 이 공간이 떨어지는 거죠. 어. 문자하고 숫자 사이에 셀러비가 이 정도라 보면 돼.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셀러비예요. 그럼 야가 요로 딱 가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아니고 문자 숫자 사이에 벌어지더니 거죠. 이 부분이 벌어지더니 거죠. 이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공백으로 집어넣은 거죠. 호텔 셀럽만큼 이렇게 여러분들 채우는 게 공백. 그러면 요렇게 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때 나중에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고 두 번째는 셀 값이 30만 원, 30 미만인 경우는 파랑인데요. 왼쪽에는 보통, 오른쪽에는 숫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1이죠. 빨강 색깔명은 먼저 우리가 생명을 먼저 넣기로 했잖아요. 순서 바꿔도 되지만 30 이상이요. 우수. 야가 없다면 우수 다음에 0 이러면 되잖아요. 숫자 앞에 우수가 들어갈 테니까. 근데 이 정도 공백으로 채워져 있더래 이거죠. 요 공간이. 그래서 야와 야를 공백으로 띄어야 됩니다. 넣으면. 그러면 여기에 우수 쌍따옴표 뒤에 별표 스페이스 스페이스만큼 저 공백을 채우겠다 이거죠. 야도 마찬가지죠. 세미콜론 파랑 30 미만 보통 넣어주고 별표 스페이스바 0. 그러면 요 사이에 문자하고 숫자 사이에 별표 스페이스바만 넣어주면 요 글자와 숫자 사이에 공백을 채우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지금 좀 정의해봅니다. 범위 잡고 이 범위는 여러분들 결과 3입니다. 이 범위를 잡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천천히 치세요. 치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서 치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초를 하고 있지만 이게 참 소중하거든요. 나중에 기초 풀 때. 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해요. 자, 범위 잡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다 했다면 저는 넣어볼게요. 확인. 진짜 벌어지네. 그죠? 여기에 넓히면 많이 벌어지네. 그런데 여러분들 요 사이에 이제 시험에서 대시를 넣으라 한다면 우리 이렇게 뭐 실습할 필요는 없지만은 요 공백을 지우고 대시를 넣어주면 대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대신 이 대시라는 기호를 쌍따옴 붙이면 안 됩니다. 별표 뒤에 오는 문자는 쌍따옴표를 사용할 수가 없다. 쌤뻥 아닙니까?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왜 안 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실습하도 되고 안 하도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요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원래는 별표 뒤에 공백은 스페셜 늘리겠지만 빼기 대시로 대시 제가 쌍따옴표를 안 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안 쳤어요. 그냥 별표 뒤에 빼기 기호만 넣었어요. 쌍따옴표 안 치고 확인을 했더만 진짜 얘가 들어가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맞다. 대시도 문자니까 쌍따옴표 한번 쳐야지. 여기다 한번 치볼게요. 자, 요것도 뒤에도 별표 뒤에 대시 앞뒤로 쌍따옴 치볼게요. 이랬다면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뜨는 거죠. 보세요. 입력한 표시 형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슨 날 별표 뒤에 하는 문자는 쌍따옴표를 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안 되니까 쓸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요 공백 대신에 넣은 거죠. 지금은 이 문제는 스페이스가 이렇게.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왔는데 세상에 쌤 이것도 나왔어요.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숫자 오른쪽 끝에 이하를 포함해서 숫자 오른쪽 끝에 한 칸 여백을 넣으시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딱 붙어 있잖아. 그죠? 야가 오른쪽을 보면 숫자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야를 한 개 여백 공간 정도 야를 띄어쓰기 하는 소리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숫자 뒤 쉽게 말해서 0 뒤에 언더바 대시를 넣어주면 돼요. 이 대시는 한 칸 정도 여백길입니다. 그래서 언더바는 이 여백을 넣기 위한 기능이라고. 언더바 대시 0 뒤 언더바 대시 제가 우리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는 같이 언더바 대시만 넣어주면 0 뒤에만 요 뒤에만 아까 했던 여기서요. 요 0 뒤에 들어가서 수정을 좀 할게요. 언더바 시프트 키 눌리고 빼기 입력하면 돼요. 위에 키보드에 대시 밑에 언더바 빼기 또 뒤에도 0 뒤에 언더바 빼기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확인을 해볼까요? 진짜 띄었습니다. 요까지만 아시면 이제 다 된 거죠. 잘 나옵니까? 언더바 대시. 그럼 우리는 준비가 다 됩니다. 요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참조로 제가 마지막으로 점수 표시는 0이고 시험에서 여러분들 뭐 천단위 구멍이 나오겠지만은 소점 자릿수도 나오거든요. 첫째 자리면 0.0, 무조건 0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둘째 자리면 0.00, 0으로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이거 나온다고 모르는 분 있어요. 0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만 진행을. 그리고 다음 주 오면 여러분들 메이크로를 직접 만들어 볼 거고 기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우리 1급에서만 나오는 사용자 정의법, 배열 수식,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함수 이래 가지고 오늘까지가 12시간 아닙니까? 그죠? 18시간을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4시간인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